나는 2명의 장애아를 낳은 엄마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는 순하고 착한 첫아이는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둘째 아이도 4살이 되던 어느 날 오빠와 똑같이 중증 발달 장애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둘 다 자폐아야?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 때문에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2 아이와 이 세상에 연결고리가 돼야 했습니다. 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뛰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난 2 아이의 엄마니까요.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희망을 개척하는 꿈고래 놀이터 임신화 이사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우리 정아 씨는 네. 2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리 정아 씨 아기 엄마인지 모르더라고요. 비밀로 해주세요. 근데 난 정아 씨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엄마들 보면 네. 엄마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또 지켜주고 돌봐주기 위해서 엄마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사람을 엄마로 꼽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이분도요. 장애가 있는 2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계신 정말 위대한 네. 엄마, 어머니이십니다. 네. 꿈고래 놀이터 임신화 이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본인 소개 좀 한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고래 놀이터 부모협동조합에서 대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임신화라고 합니다. 저를 이렇게 표현하는 명함들도 많고 수식하는 단어들도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동현이랑 혜승이의 엄마라는 것을 네.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2 아이의 엄마. 네. 동현이와 혜승이가 이제 남매인데 네.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하고는 다르지만 네. 엄마가 볼 땐 충분히 아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뭔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동현이 혜승이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제일 많이 하나요? 저한테는 예, 뽀뽀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요? 예, 사랑한다는 표현도 정말 많이 해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언어 표현은 안 되지만 고갯짓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거, 싫어하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네.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대답하는 편이고요. 네. 다른 사람의 감정도 표정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제스처로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지금 동현이랑 동생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해가 바뀌어서 14살, 12살이 됐고요. 네. 이제 동현이는 이제 중학교에 이제 그렇군요. 올라가고요. 그럼 키도 많이 커졌고. 그러게요. 네네. 저만 해요. 그러시구나. 네. 그 먼저 그 마다이에게 자폐성이 좀 있다는 거를 언제 발견하셨나요? 때가 이제 둘째랑 딱 24개월 차이예요. 네. 그런데 이제 혜승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때 네. 예, 다른 이제 그 동생을 가진 이제 마디들이 네. 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방에 가면 안 돼. 뭐 이런 지시 따르기가 다 되는데 네. 이제 우리 아들은 그런 게 안 되고 네. 막 다른 방에도 막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언어가 이제 엄마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워낙 주변에서 이제 느린 아이들도 그렇죠. 있다라고 네. 얘기하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차로 뛰어든다든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동현이가 동생 태어나기 전에는 엄마가 전혀 그런 것들을 의심해 보거나 네. 혹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어요? 네, 언어가 늦는 아이구나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신체 발달은 다 그냥 비슷하죠. 보통 다 네. 예, 연령에 맞춰서 성장을 했어요. 네. 예, 그리고 눈 마주침이 없다거나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예.
정말 말씀하셨듯이 발달이 느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때 되면 다 해 이렇게 그래, 생각을 하기 어른들 그런 얘기 또 많이 마련이거든요. 하시죠. 네. 근데 둘째 아이를 낳았던 정말 그 기쁨의 순간에 아이의 그런 이상 증상을 발견을 하셨어요. 네. 이게 좀 의심하기 시작하셨을 때 네. 그것을 좀 의심만 했지 현실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네. 같거든요. 그렇죠. 저도 엄마지만 네. 그런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많이 힘들었죠. 그럼요. 힘들고, 많이 잠도 못 자고, 네. 예, 일단은 이제 아이가, 동생 태어나고 하니까는 이제 어린이집을 보냈어요. 동네에. 네. 동네에 네. 이제 작은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원장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 이제 못 받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어린이집을 보낼 때가 아니라 일단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삼성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정확한 진단을 안 내려주셨어요.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아직 있기 어리니까. 때문에. 네. 예. 하지만 이제 언어 치료랑 놀이 치료를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진단이 나온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희망을 가지셨겠죠. 치료를 하면 좋아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치료를 했었어요. 예. 네. 그러다가 진단을 받는 순간에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진단을 이제 받고 복지 카드를 받고 그거를 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아버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많이 울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아버님이 그게 왜 네 잘못이냐고.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동현이를 잘 키워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예.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실 그렇게 진단을 딱 받고 나서 집사님의 삶은 이제 그 아이 중심의 삶으로 이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실 텐데 네. 그 이후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좀 그 아동 발달 센터 같은 그런 곳들도 많이 다니셨나요? 네. 그러셨겠지.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검색해가지고, 네. 이제 제가 수원에 살고 있으니까 수원에서 뭐 아동발달센터 잘하는 곳,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엄청 많이 다녔어요. 다니시고 하실 때는 그래도 좀 희망이 네.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고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네. 희망들이 좀 있으셨는데 네. 어느 순간 좀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또 한번 찾아오셨던 적이 있으셨다고요. 이제는 이제 복지 카드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네. 이제 5살 때 이제 유치원을 가게 됐어요. 네. 예. 근데 유치원에 입학을 할 때 이제 동현이는 이런 부분이 힘든 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상담을 충분히 했는데 괜찮다고 그런 친구들 되게 많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원장 선생님이 보조 선생님이 필요한 친구다. 네. 이 동현이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수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단대 특수교육학과 다니는 대학원생을 1대1 선생님으로 붙였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동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서 네. 동현이가 다니던 놀이치료 선생님이 같이 저랑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 이게 정말 이제 다른 아이들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예, 그런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나와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오라고 해서 저희가 둘이 놀이터에서 엄청나게 울었어요. 네. 낮에 예, 울면서 동현이는 정말 다른 아이들이랑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다른 삶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한다. 예, 그때부터. 그런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매 순간 좀 어떻게 견디셨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똑같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저 스스로가 기질적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하지만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위아래 네, 사셨어요? 네. 얼마나 같이 사셨어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8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네. 예, 같이 많은 모시고. 도움들도 받으시고 의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겠어요. 네. 시부모님이 이제 믿지 않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들었어요. 네, 예. 종교적으로, 그러셨겠네요. 네. 신앙적으로. 특히 이제 어머님은 이제 불교를 너무 이제 열심히 이제 다니시다 보니까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 심할 때는 사실은 주일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만 네. 몰래 다니기도 했고 네. 구역 예배를 이제 저희 집에서 못 드리니까 예, 저희 집에서 드려야 되는 구역 예배 시간에 다른 이제 집사님이나 구역자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제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네. 하시고 아버님도 사실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영접은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예. 지금은 어머님도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었고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아이보다는 그 문제가 저한테는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네. 조금 저 스스로 되게 트레이닝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말씀.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네. 또 그 전에 두 아이의 엄마이기 이전에 또 우리 임신아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네. 좀 듣고 싶어요. 아가씨 쪽 이야기? 그러니까요. 언제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신 건가요? 아니,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집이 다 불교이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전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제 3학년 때는 동네 교회, 저희 아빠가 슈퍼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 교회에 저랑 남동생만 다니다가 제가 6학년 때 옆집에 이제 사시는 구역자님이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셔서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수련에 네. 가가지고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이제 받고 이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정말 이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하고 그때부터는 거의 금요철에는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것 같고요. 초등학교 6학년 예, 때부터. 예. 와. 그리고 새벽 예배도 되게 네. 이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그러면서 예뻤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니까. 와서 새벽 네. 예배도 드리고 철야제도. 그러니까 지금 얼굴을 뵈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네. 그 애띤 여고생 같은 네, 맞아요. 그런 뭐 정말 풋풋하고 네. 또 뭐 생기발랄하고 뭐 네, 이런 맞아요. 모습들이 언뜻 보이거든요. 네. 전혀 우리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 그리고 또 그런 자녀의 사연이 있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표정도 밝으시고 뭔가 얼굴 속에 어떤 희망도 많이 가지고 계신 네. 얼굴인데 그래서 여고생 같다 그러거든요. 네. 실제로 고등학교 때로 쭉 돌아가시면 네. 여고생 때의 본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나게 활발하고. 그렇죠. 네. 역시. 네. 뭐, 인기도 많았어요. 네. 네. 인기도 많았고, 응원단장도 했었고. 응원단장. 굉장히 당차셨을 것 같아. 멋있는 언니 뭐 이런 느낌. 네네. 네. 여자친구들이 좋아했어요. 그쵸. 여자 후배들이 네.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남자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동적이고 네, 이 네. 고등학교 때. 네. 그리고 뭐 굉장히 이제 학교에서 리더십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대학은 뭘 공부하셨어요? 영문과를 다녔어요. 네. 예. 거기다 지성까지. 그러니까요. 지성까지 겸비하고. 그런 이제 뭐 어찌 보면 그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때를 추억하면은 그때 그런 내 모습, 활동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네. 이런 일을 해내는데 그게 우연이 네. 아니었다라는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기도가 쌓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그때, 지금은 정말 부끄럽지만, 그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런 거와 합쳐서 또 이제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제 아이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고 또 다른 분들에게, 자꾸 이제 메시지를 드리는 부분이, 네. 예,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그때 있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 원래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꿈은 어떤 네, 거였어요? 어렸을 때는 뭐 대통령 의사인데 정말로 놀랍게도 저는 로비스트였어요. 로비스트? 네. 네. 아마 이제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조금 더 컸을 때는 사실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었어요. 어울린다, 예. 다. 목소리가 다 어울려. 어울리세요. 그리고 예, 나중에는 뭐 정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좀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1인 기업도 실제로? 네, 운영을 했었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사실 돈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네. 그래서 11조도 되게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또 이제 IMF 겪으면서 예, 좀 이제 어려워지면서 정리를 하면서 한순간에 정말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가지고 외출을 못할 정도로 네. 또 됐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확실하게 깨달았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그런 훈련의 시간이 또 있으셨군요. 조금 보통 분들이 이렇게 커가는 과정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예. 근데 그렇게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꿈도 많으셨던 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네. 좀 있으셨는데 네, 네. 그것들을 내 대하는 마음들이 좀 어떠셨어요? 슬프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컸어요. 예. 내 아가씨 때 이제 네. 다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랑 뭘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그 생각들이 네. 다, 소망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아이랑 여행을 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하나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너무 슬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래가 너무 내가 없을 때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커서,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컸지만, 저에게 분명히 한 명이 아니라 남매, 그것도 터울이 있는 남매를 장애를 가진, 그것도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를 주신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동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살 터울인 동생도 자폐의 성향이 있는데 네네.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충격이 더 컸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첫째보다. 네, 첫째보다도 두 번째는. 둘째 아이가 그랬을 때 네. 충격이 저는 더 컸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사실은 그때가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잘. 예, 딱 그 부분을 잊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그렇죠. 심하면.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땠었지라고 기억을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마 정말 미쳐서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고. 네. 예. 그런데 도대체 내가 그때 감정이 어땠어?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이거 완전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째는 설마라고 생각했지 네, 뭐 전혀. 네. 절대 네, 네. 의심하지 네, 네. 않으셨겠죠. 첫째는 네. 그렇게 받아들였고 네, 네. 이미 그렇게 수용했지만 그 역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네, 통해서 네. 판정을 받은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동현이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병원을 간 겁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예, 시기. 24개월 정도 지난, 지났을 때. 예,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제일 큰 거는 언어예요, 언어. 역시 동생도. 예. 그리고 똑같이 위험에 대한 인지 부분이 너무 안 되고, 예, 이제 착석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렇게 2살 될 때까지 혹시 오빠하고 너무 증상이 비슷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나 염려를 안 하셨어요? 있었죠. 네. 있었는데, 이제 돌 때까지는, 이제 혜승이는 어쨌든 한 10단어 정도는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아닐 거야. 그쵸. 예,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더 간절했었고,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 바라는 대로만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냥 괜찮다라고만 생각했었던 부분이 아마 딱 2돌까지였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뭐랄까 심리적인 위축 그리고 이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시선 뭐 이게 사실 부모가 뭐 어떤 뭐 부모의 뭐 유전이나 이런 게 아닌데 스스로 이게 혹시 내가 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러는 걸까? 네. 또 남들의 뭐 어쩌면 조금 그런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무너짐, 네. 엄마로서 내가 뭐 자녀한테 뭘 해주지 못해서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이 네, 네. 제일 집사님을 네. 힘들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맞습니다. 친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예, 형부랑 뭔가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뭐, 자폐성 장애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유전적인 요소들도 있겠죠. 아직까지 밝혀진 건 전혀 네. 없어요. 하지만 이제 뇌의 문제이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어떤 우리가 딱 그런 어떤 자폐성 장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가 언제까지 나 때문이다 뭐 또는 남편과 내가 안 맞아서 뭐 이렇다라고 생각하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정말 바로 현실인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랑. 엄마가 또 예. 강해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물론 밤이 되면 또 많이 혼자서 힘들고 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해가 뜨면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예, 막 거기에 빠져서 막 정말 우울증이 막 심하게 오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성격적으로 네. 다행히 네. 하나님이 그런 이제 기질을 네, 주셔서. 네, 네. 그래도 뭐 이렇게 잊어보려고 네. 막 그 현실을 잊어보려고 막 네. 일부러도 막 더 일도 많이 하고 네, 자기 그렇죠. 몸을 막 잊어보려고 다른 일에 몰입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던데. 네, 네. 이제 혜승이가 이제 판정을 받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잤어요. 불면증이 좀 심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이제 우유 배달을 이제 하는 분을 모집한다는 글이, 그게 정말로 영화처럼, 그게 저한테 싹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공고문 중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돈 내고도 운동을 하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 때문에 낮에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리고 몸이 피곤하면 잠도 또 잘 잘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이제 남편한테 이제 하겠다라고 했더니. 며칠이나 하겠냐라고 하면서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주 긴 시간 했었어요. 예. 그게 거의 뭐 새벽에 네. 하는 일이잖아요. 우유 배달 같은 건 네. 좀 일찍 하잖아요. 네, 네, 네. 뭐 새벽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그때까지 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 배달 다 네, 하시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격적으로 적극적이시고 네. 그러게요. 또 현실에 뭔가 일이 생기면 자꾸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굉장히 좋은 또 성품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아픔들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 둘째까지 이렇게 만드시나요? 네. 이런 원망과 네. 또 그런 마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기도하시면서 또 그런 말도 네. 많이 하시게 네, 네. 되셨죠. 네. 당연히 네.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 뭐 비장의 아이들도 그렇지만 담임 선생님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네. 따라서 중요하죠. 정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이제 특수 이제 아이들 발달장애 아이들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설마 선생님까지? 그러시면 선생님까지는 네, 그러시진 않겠죠? 막 이렇게 기도했었던 적도 있어요. 네. 예. 뭐,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1학년 때부터 지금 뭐 동현 6학년 때까지 또 혜생이 지금 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린이집부터 시절에서 정말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또 정말로. 그렇게, 예. 네. 정말로. 네. 학교 안에서 제일 최고인 좋은 선생님. 야. 또 그런 눈으로 선생님을 봐주시니까 그렇죠. 좋은 선생님처럼 또 보이고 또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아마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는 집사님처럼 자녀의 장애로 네. 정말 우울해하고 지금도 너무 힘들어하고 네. 자신을 자책하는 많은 또 부모님들이 네, 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서로 조금씩 자기들의 경험이 힘이 되도록 이렇게 경험담을 들려주면 네, 네. 좋을 텐데 집사님 나름대로 이겨내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극복한다. 그런 것들이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걸 이겨내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뭐 기도하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하는 거고
일단은 저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아, 자기 되게 자신. 힘들어요. 예, 이게. 하지만 저는 이제 뭐 어머니들이 특히 비장의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막 다 해주시잖아요. 네. 모든 메뉴도 그렇고 저는 너무 힘들고 할 때는 아이들 다 재워놓고 제가 먹고 싶은 걸 저 혼자 먹으려고 아. 이렇게 네. 차려서 먹기도 해요. 나를 사랑해 주는 네, 거구나. 그렇죠. 네, 어. 하고 뭐 영화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조금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좀 나가는 공연들도 있잖아요. 네.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전혀 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 지불도 아낌없이 해요. 네. 예, 명품을 사거나 그러지는 절대 않지만 네. 예, 그런 순간을 통해서 조금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을 억지로라도 찾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또 효과가 있어요. 이게 되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사실은 엄마도 엄마이기 이전에 한 여자거든요. 그럼요. 네, 그 시간이 너무 필요하고 음.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엄마들인지 다 똑같겠지만 또 힘든 순간도 있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보람되고 네. 기쁜 순간들도 많이 네.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언제 좀 그런 네. 마음들을 많이 느끼시나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왜냐면은 이제 정아 씨 네. 이제 아이들은 이제 다 그냥 뭐 신발 신고 뭐 책가방 메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네. 일상이잖아요. 일상이죠. 예. 네. 근데 저희는 그걸 하기까지 정말 수만 번의 예, 계속 언어적 촉진, 행동 모방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키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돼요. 예. 그때 그 감사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예. 그냥 당연한 거니까 네. 당연하게 예, 받아들이지만 예, 또 예. 더 특별하게 맞아요. 다가오시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감사함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감사함이 아마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소소한 건데 그게 정말 의미를 부여하면 네. 너무 귀한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동현이와 혜승이가 이제 정말 부쩍부쩍 크잖아요. 이게 어릴 때는 또 어려서 어쨌든 엄마가 품에 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래도 엄마 손에서 움직일 수 네. 있는 게 많지만 점점 아이들이 나날이 네, 커가니까 커가는 아이들 보면서 뿌듯함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걱정도 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동현이하고 혜승이한테 엄마로서 이렇게 커가는 두 아이한테 이 즈음에서 네. 엄마가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현이, 혜승이한테 남겨주고 싶은 네. 뭐 엄마의 편지 같은 거 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엄마로서 그냥 이름 네. 불러가면서 네. 해주면 어떨까. 네.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네. 네. 동현아, 혜승아, 오늘도 아침에 엄마랑 뽀뽀를 하고 엄마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해서 고마워. 그런데 엄마는 너희들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이제 성인이 되는 것들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는 너희들이 20살이 되면 독립시킬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부터 잘 준비를 해야 돼.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거 너무 축하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더 기도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자. 그러다 보면 아마 우리 동현이 혜승이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해. 사랑해. 역시. 동현이하고 혜승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할 것 같아요. 네, 엄마의 맞아요. 마음과 엄마의 눈빛과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잘 저는 전해지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한 대로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또 강한 엄마세요.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독립할 거야. 그 이야기. 독립시킬 거야. 아이들은 그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할 수 있죠. 할 수 네, 있는 그럼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네.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라는 네.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음. 근데 또 이 동현이와 혜승이 때문에 또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새로운 꿈에 도전하시고 지금 공부를 또 계속 네. 하고 계시다고 네.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단 이제 아이가 발달 장애를 가졌다고 했을 때 이제 비장애 아이들이랑은 조금 다른 이제 라이프 스케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 문제, 성교육만큼은 네.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장애인 성교육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특수학급 특수학교 복지관에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장애인 성교육을 하고 있는 전문 강사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회에서 장애인식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 강사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발달장애를 키운 선배님들과 이제 저희가 같이 발달장애 지원 전문가 포럼 활동을 또 하고 네. 있고요. 네. 거기서 팟캐스트를 저희가 또 이제 하고 있어요. 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예. 네. 하고 있고, 가장 이제 많은 일은 사실은 꿍고래 놀이터 부모 협동조합이라는 네. 치료실을 저희가 이제 장애 부모, 비장애 부모, 치료사가 함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맨 처음에 제가 이제 밟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던 막막함들을 후배 부모님들은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 치료실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예. 예,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되나요, 지금? 지금은 현재는 이제 170명의 조합원들이 계시고요. 네. 저희 쪽에서 80여 명의 아이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예. 치료 수업을 받고 있고, 또 저희는 비장애 아이들이랑 같이 하는 수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 비장애 아이 4명이랑 장애 아이 1명으로 해서 하는 그런 그냥 일반적인 놀이 수업들을 네.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성시 봉담에 있는데, 화성시 봉담에서 시작을 해서 2015년도 2월에 시작했거든요. 네. 시작을 해서 2017년도 4월에 동탄점을 개소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다음 달에 수원점을 개소할 예정이에요. 네. 3호까지. 네, 네, 지금. 네.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일들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이 이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네. 내가 사는 동네에도 꿍고래 놀이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너무 네. 머니까. 네. 네. 그래서 꿈은 뭐 전국에 한 50개까지 네. 꿍고래 놀이터가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비 네. 같은 거에 네. 대한 혜택도 네, 네. 기존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네. 네. 선생님들과 네. 또 부모들에게 실제적인 네.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치료 수업에 대한 단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몰랐을 때는 내가 치료 수업을 하면 그걸 다 선생님이 이제 가져가시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우리도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한 60% 정도만 선생님이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기관을 운영하셔야 되니까 이제 센터장님들이 이제 기관 운영 및 센터장님들이 가져가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을 뺀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건 동일하게 다른 센터처럼 똑같이 드리지만, 그 이제 센터장이 없는 협동조합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빼서 저희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받는 19세까지는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떤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울타리가 있지만 성인이 돼서는 정말 발달장애인이 갈 데가 없어요. 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성인기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꿍고래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자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꿈고래 놀이터는 장애가 있든 장애가 있지 않든 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네. 뭐 마치 흡사 뭐 문화센터 같은 네, 네. 약간 그런 곳인가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꼭 발달장애뿐만이 아니라 발달 지연 친구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에서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저희에서 이제 치료받았던 아이가 주사기 트라우마가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못해요. 네. 주사기를 보면 기절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뭐가 네, 그런 뭔가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심리치료를, 미술치료를 1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예방접종을 했대요. 네. 아무 거부감 없이. 네. 예. 그런 어떤 일시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요즘은. 그렇죠. 그런 친구들도 와서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 치료 수업은 종결을 하지만 네. 계속 이제 인연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 그리고 지역세 내에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교사 파견을 해요. 치료사 파견을 해서 네. 또 같이 아픔을 좀 같이 안으려고 하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 없던 길을 개척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참 네.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계신데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 있으시다면 언제일까요? 장애는 없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친구들이 좋아지는 경우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네. 보람을 느끼고요. 두 번째, 저처럼 장애를 가진 이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변화됐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네. 맞아. 아이들은 사실은 발달장애 친구들은 뭐 치료 수업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아주 더디가죠. 네. 예. 아니면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예. 고쳐서 나올 수 있으면 장애가 아니었겠죠. 예. 그런데 부모님들이 사실은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으셔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부모님들에게 제가 어쨌든 조금 더 선배이기 때문에 동료 상담의 개념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보람을 그렇죠. 좀 느껴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아이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네. 엄마의 마음까지 맞아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네, 더 먼저일 수도 그쵸, 있어요. 중요하죠. 그 보호자들의 네. 마음과 심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그렇죠. 이제 사실 주변에 저희 프로그램에도 이런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어느 부모님이든지 똑같은 소리를 하세요. 내가 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말씀들 다 네. 많이 하시는데 네. 집사님도 그 마음이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글을 쓰고 말씀을 드릴 때 정말로 건방진 얘기겠지만 이제는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예, 우리가 정말로 마음 놓고 이 세상에 떠나고 천국 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 노력의 기본이 아이들을 계속 세상에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네. 계속 내보내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정말 조금 더 한 발짝 앞서서 걸어가시는 집사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네. 다른 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 그게 위로가 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다행이다. 네. 한쪽에서 이렇게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다 낙심하고 다 절망만 하고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텐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 스스로 용기를 내시고 네. 이런 시도를 하시는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볼 땐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희망이 네, 있죠. 네. 네.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도 많은 꿈을 꾸시고 그걸 이뤄나가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그 꿈꾸는 놀이터가 우리 이제 사회에 뭐 일산에 안양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네. 많은 곳에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뭐 사업적으로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예, 사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가운데는 정말로 얼마 전에 잘 아시겠지만 특수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무릎을 꿇고 했던 네. 기사들 많이 네. 보셨잖아요. 예. 거기에서 정말로 저희가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친한 분들도 거기 많이 계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지 왜 사람에게 특수학교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렇게 무릎을 꿇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슬퍼하고 사실 분노하고 힘들었어요. 네. 그 과정에서 꼭 소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다면은 정말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예,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동현이와 혜승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조금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로 보일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의 눈에는 누구보다 예쁜 천사일 거고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아이일 거다. 그리고 영혼의 가치로 따지자면 오히려 우리같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의 무게를 잰다면 우리보다 더 귀한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다. 그렇게 전들 생각합니다. 동현이, 혜승이 이름도 너무 예쁘고 엄마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끌어 주시니까 건강한 인생을 잘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집사님과 이 땅에 우리 장애아를 둔 많은 부모님들에게 네. 저희 새롭게 하소서에서 위로와
응원의 박수 그리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엄마는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강한 집사님의 꿈과 삶을 저희 새롭게 하소에서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 있죠. 만약에 내 아이가 또는 내 자녀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로받고 싶으시겠죠. 그리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시겠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런 부모님과 가족들을 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임 집사님이 말한 대로 편견 없이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부터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